1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주차는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시험에 관련돼 갖고, 앞에 2시간은 이제 그 시험에 관련된 내용 설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14주차죠. 14주차에 이제 요 연말정산 실습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설명을 그때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드렸는데 이제 시험에 관련돼 갖고 다시 한번 이번 15주차에 그 시험 보기 앞서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험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오늘이 이제 6월 19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후 시간인데,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관련된 안내를 드렸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해갖고 A반, B반 그 시간을 좀 잘못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B반이 2, 3, 4교시가 되겠고요. 월요일 2, 3, 4교시죠. 그래서 2교시, 3교시가 요 강의 드리면서 이제 수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때 12시가 됩니다. 12시부터 12시 59분까지 해서 60분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A반 같은 경우는 6, 7, 8교시 그래서 6교시, 7교시 때 이제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8교시 때 오후 4시부터예요. 4시부터 5시까지 60분간 역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은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지난주에 한번 했던 거지만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학생 활동인가요? 거기 이제 시험 내는 날이 있으면서 거기다 시험을 냈고, 제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로그인해서 보게 되면은 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거기 이제 써져 있는 자료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K랩을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구한 대로 회사 등록 화면, 그 다음에 사원 등록 화면에서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그 다음에 급여 입력 화면,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소득자료 입력 화면인가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자료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까지, 최종 연말정산 화면이죠. 그 화면을 각각 그 화면 캡처 떠갖고, 그걸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온라인 시험 보는데 거기서 파일로 올릴 수 있으면 거기다 올리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1시간 내에 이게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시험에 대한 거는 그렇고, 그거는 이제 끝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가지고 K랩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료에 보시면 이제 가족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자료죠. 월 기준 급여 자료가 있고, 연말정산 자료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작업하는 PC에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겠죠. 미리 깔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없는 학생들은. 그리고 이제 가상의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코드는 뭐 아무 코드나 주어지면 되고요. 단지 회사 이름은 여러분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이름은 여러분 이름으로요. 그리고 이거는 뭐 7기든 8기든 어쨌든 뭐 하면 되고요. 2020년. 자, 여기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 회계연도 당연히 몇 개 이상 주시면 돼요. 뭐 7기든 8기든 주시면 되고, 올해 회계연도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뭐 관계없는 건데 그냥 가상의 자료를 하나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임의로 회사를 하나 등록했습니다. 4000번 회사 본인 이름으로. 그리고 전산세무 2급 4000번 회사로 로그인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게 이제 원천징수죠. 원천징수. 첫 번째 사원 등록이 들어갑니다. 사원 등록. 사원 등록. 이건 지금 제가 해놓은 게 지금 그대로 나왔네요. 코드를 같이 해서 그렇구나. 이거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번에 쓰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하나 등록하시고 여러분 이름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원 등록을 하는데 자료에서 주어진 건 최소한의 자료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임의로 채워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본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여러분 학번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무 번호나 상관이 없습니다. 사원 코드 10자리라고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 학번으로 하는 게 학번이 아니고 그냥 아무 번호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반드시 여러분 이름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으로요. 여러분 이름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같은 경우 본인 69년생이죠. 나이만 맞추면 되니까 여기 있는 가족관계들 전부 다 요 앞에 생년만 맞추면 돼요. 연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69년생.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69로 시작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가상의 자료니까 아무렇게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사 연월일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19년도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자료나 아무 자료가 아니고 그냥 전부 다 엔터키 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는 생략.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국민연금 보수 월액이에요. 이거는 자료 주어진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료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국민연금 보수 월액 등 500만 원이라 했습니다. 500만 원. 요거는 이제 그 4대 보험에서 그 원천 징수하는 거 관련이겠죠. 그래서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500만 원.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500만 원. 나머지는 엔터. 고용보험 보수 월액도 500만 원. 자, 여기까지가 기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입사 연월일은 작년도, 뭐 재작년도, 올해 이전 아무 날짜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69년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69년도. 지금 여기 좀 여자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2라 그랬으니까. 이건 좀 바꿀까요? 자, 성별은 지금 뭐 남학생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남자로 해도 되고요. 여학생인 경우도 본인이 여자라도 되고 남자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69년생으로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기본 사항에서 12번, 13번, 그 다음에 14번의 고용보험 보수 월액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4대 보험 납부하는 금액이죠. 그 금액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사항을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정 명세예요. 자, 부양가정 명세 본인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관계로 돼갖고 모친 배우자 그다음에 자식 둘이 있는 거죠. 자, 모친 입력합니다. 직계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자, 그리고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생년월일만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모친이 43년생으로 되어 있죠. 43 그리고 모친이니까 당연히 2로 시작되어야겠죠. 이렇게 나이가 77세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엔터 쳐서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예요. 배우자. 여기 좀 소득 조건 간단하게 해놨는데 전부 다 포함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배우자는 72년생. 그리고 배우자는 3번이 되겠죠. 3번 배우자. 그리고 이름이 뭐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72년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되나요? 이렇게. 자, 주민등록번호는 그 앞에 생년만 맞춰주시고 뒤에 뭐 남녀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둘 있습니다. 00년생, 03년생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계 비속이 4번이죠. 그리고 이름이 그리고 내국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00년생이라서 00년생 10월 10일, 그 다음에 3이나 4로 시작하죠. 3. 그리고 다시 직계비속 주민등록번호 03년생이라 그랬습니다. 03년생. 자, 주민등록번호는 다 임의로 입력을 했습니다. 본인, 그 다음에 모친, 배우자, 자녀 둘. 그 연도만 맞춰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에 대한 자료는 끝났고요. 자, 사원 등록. 자, 원래대로 하면 이제 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는 나이 기준하고 소득 기준을 따져줘야 됩니다. 나이 기준은 이제 입력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인식을 해주고요. 소득 기준은 내가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까지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원 등록이 됐고, 사원 등록했으면 이제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여 자료죠. 급여 자료. 자, 급여 자료 입력은 여기로 들어가죠. 급여 자료. 자, 자료 입력에 앞서가지고 혹시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나 공제 항목이 다른 게 있으면은 여기 나오지 않은 게 있으면은 추가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추가로 등록하는 거는 내질 않았고 있는 거에서 그냥 불러오는 거로 했습니다. 자, 날짜가 1월 기속연월은 1월이고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지급하는 거로 합니다. 사원이 나오죠. 사원 선택하고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기본급이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이 50만원.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이 20만원. 그리고 여기 20만원이죠. 식대가 20만원. 자, 이렇게 급여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1월달 급여 지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부터 12월까지 해야죠. 요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1년치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하시는 요령이 여기 보시면 지급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월달 입력하고 난 다음에 지급일자 클릭하면은 1월달 입력한 게 떠요. 화면상에 뜨면은 1월달 이렇게 20불로 지급하고 2월달도 똑같죠. 3월달도 똑같고 따라서 여기서 이거를 복사합니다. 복사. 그리고 이거를 2월달에다가 복사한다. 확인. 이렇게 되면은 2월달 급여자라고 입력이 된 겁니다. 2월달 입력이 됐죠. 그러면 다시 또 복사. 이번에는 3월달. 복사.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저도 지금 이거 해보지는 않았지만 다중복사 한번 해볼까요? 아, 다중복사 똑같은 거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한꺼번에 복사가 되겠죠. 4월달부터 12월까지. 지금 3월달까지 입력했으니까 요걸 3월달 걸 가지고 4월에서 12월달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죠.
당월 지급이 되겠지, 이거는? 그리고 복사. 여기. 자, 한꺼번에 다 됐습니다. 좀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은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 지급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종료해 주면 되죠. 그래서 뭐 3월달 거 보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항목은 지금 그 급여 항목은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항목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그거 외에 이거 4대 보험이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급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급여 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이제 회사 등록을 했고요. 회사 등록 5,000번으로 했습니다. 딱 기수만 정확히 입력을 하면 되죠. 그리고 원전증서에서 사원 등록을 했고요. 사원 등록 기본사항 입사전호를 전년도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3가지라 그랬습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에, 건강연금 보수월에, 그 다음에 고용연금 보수월에. 이게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은 이게 건강보험료의 몇 프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산출이 되는 거고요. 입력했고, 그 다음에 부양가정명세인데 역시 주어진 자료를 보고 입력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생년월일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가상의 수치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틀리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가 되고 있죠. 어쨌든 생년, 연도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 그렇게 들어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걸 마쳤고요.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을 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1월달 거는 내가 입력을 했고요. 1월달 거. 그래서 사본은 임의의 사본을 주어졌고, 그리고 입력을 쭉 했습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작업운전보조금, 식대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공제항목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화면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이건 사원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이제 요 사원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 그래서 뭐 전체 급여는 얼마인데 그 중에서 비과세는 얼마고, 그래서 뭐 어떻게 지급했다. 그 다음에 공제한 금액은 어떻게 된다. 라는 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부터 입력하는 거는 지급일자를 클릭해서 입력해 줬어요. 지급일자 클릭해서 다중복사를 이용했죠. 한꺼번에 쭉 복사하는 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복사하는 거. 1월달 급여는 내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고, 나머지 2월부터는 전부 다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까지 했고, 다음이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입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